안녕하세요, 맨수입니다. 3월 8일 월요일장을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주류 회사죠,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하이트 진로는 물가 상승의 수혜주로 예상되고 필수 소비재 주식에 해당됩니다. 파월 의장도 미국발 초인플레이션을 이미 묵인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의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일단 하는 사람으로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공포감을 가지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치주, 물가 상승주, 필수 소비재주에 해당하는 포트로 약간은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물가 상승 수혜주로서 저번에도 썰을 풀었지만 주가가 그동안 살짝 부진했었습니다. 라이벌 업계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맥주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따라서 약간 주가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목표가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하이트 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대표 주류 회사고요. 물가 상승 수혜주, 필수 소비재 주식에 해당되고 가치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신 분,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즐겁게 이익을 챙길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지하는 가격,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트 진로에 대한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 더 세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 예상이나 모멘텀 같은 것은 지난 영상에 자세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한번 보고 오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트 진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이트 진로의 기업 개요입니다. 기업 및 경영진 현황을 보시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맥주, 소주, 생수 등 주류 및 음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주요 브랜드로는 맥주에서는 하이트 혹은 테라, 그리고 소주에서는 차미슬, 진로 등이 있고, 그 외에 생수, 음료, 와인, 이런 수입 와인 같은 것도 취급하고 있고 수입 맥주 같은 것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미슬과 진로를 바탕으로 한 소주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트와 테라를 거점으로 한 맥주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 소주가 57%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맥주는 36% 정도, 생수는 5%, 기타 등등의 다른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2%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주와 맥주가 거의 이 기업의 90% 정도를 매출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 요인을 보시면 흐름을 알 수 있죠. 소주와 맥주가 잘 팔리고 시장 점유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주는 업계 1위고 맥주는 업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소주와 맥주의 생산 단가가 낮춰지고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면, 원가는 낮아지고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마진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사회가 올 것이고, 사람들이 거리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술가게들, 업소들이 활황을 띠겠죠. 그 가게들이 활황을 띠면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모두 인생살이 한탄하면서 소주, 맥주 엄청나게 마시겠죠. 그에 따른 호황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고, 물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담배값도 올린다는 말도 한때는 있었죠. 그에 따른 소주와 맥주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음식료품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최전선에 있는 필수 소비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소주, 맥주는 다 먹잖아요. 그래서 소주와 맥주의 판매량이 바로 하이트 진로의 매출에 그대로 반영될 거고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주와 맥주가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떨어져서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면 화이트 진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배당도 주죠. 2에서 한 3% 정도 배당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 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소주와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막 큰 폭의 하락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소주 맥주 공장의 가동률 추이는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 거고, 그에 따라서 소주와 맥주의 판매량도 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률, 가동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산 물량, 판매 물량도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 매출액도 증가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좋은 요인이 되겠죠. 이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맥주 수입의 금액, 수입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이미 맥주의 원료인 이라고 하나요? 이제 맥주의 원료는 이미 이 하이트 진로에서는 이미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낮았을 때, 수입 물가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 이미 맥주의 원료들은 많이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생산 단가는 굉장히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판매 단가 및 생산량만 높아진다면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 마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본기업은 자산은 약 4조 3천억 원, 부채는 3조 한 2393억 원, 자본은 1조 613억 원 도 있어서 자본 대비 부채가 많은 형상이죠. 이 기업 지금 자본의 2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본 대비 부채가 많다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주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원료를 외부에서 수입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서 이제 그 판매 단가를 올려가면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생산 원가와 판매 단가의 그 차이점의 이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을 가동하고 원료를 수입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한 마케팅 비용까지 합쳤을 때 부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 맥주 업계는 솔직히 맛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마케팅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주와 맥주의 광고 배우들만 보십시오. 맥주 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공유 씨가 있으시고, 소주에서는 차미스레 그 가수 아이유가 지금 홍보 모델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부채는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채다.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저금리 국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이트 진로가 최근에 2월 22일 날, 저번 달이죠. 2월 22일 날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는데 10배 이상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에서 평가를 했지만 신용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주요 기관들도 하이트 진로 회사채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절했고, 회사채 수요에서도 엄청난 자금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하이트 진로를 왜 이렇게 사겠습니까? 일단 신용 등급 전망이 상향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이 기업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건전하고 자본 대비 부채가 높지만 거기에 따른 자기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거고요. 회사채 수요에서도 10배 이상 자금이 몰린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 바로 이 기업이고, 소주, 맥주 판매를 통한 확실한 현금 캐시플로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뿐만 아니라 현금 배당도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회사채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이미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 회복에 대비하고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필수 소비재 쪽에 약간 투자의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20년 한 해의 총괄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도 매출액은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2019년 적자, 이 적자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트 진로라는 새로운
소주, 맥주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었고 연구 개발비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부채도 상승했었고 판관비도 많이 들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죠. 2019년도가.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홈술 트렌드에 힘입어서 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리고 홈술 트렌드에 맞게 이제 라이벌 업계 쪽에서는 광고도 조금 줄이고 약간 판촉을 조금 줄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셧다운을 했죠.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줄어들 거고 이제 소주와 맥주가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업계의 라이벌 기업들은 많은 판관비를 줄였지만 하이트 진로 쪽에서는 소주와 맥주의 강한 그 마케팅 2019년도부터 시작된 마케팅 비용을 그대로 2020년도에도 홈스윗 트렌드 유행에 힘입어서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그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테라가 흥행몰이에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역사적으로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2020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뛰었죠. 코로나 이후로 큰 폭으로 뛰었고 지금은 약간 다시 조정 국면에 있고요. 사실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업계에서는 예상했지만 약간 1000억 원에서 약 200억 원 정도 모자란 866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살짝 실망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전 대비 역사상 최대의 큰 폭의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건 없지만 거기에 따른 조정 매물이 조금 있었고 이의 발판으로 카스 쪽에서 테라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맥주 한 맥을 출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로 이제 주가가 약간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 보였고요. 그렇다면 2021년 2022년도 업계에서는 1200억 1300 14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작년 4분기 기준의 업계의 예상치고 작년에 한 1000억을 예상했지만 한 800억 정도 됐으니까 올해도 한 100에서 200억 정도 약간 줄여서 예상을 한다면 한 1000억에서 1200 뭐 그 정도로 이제 당기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겠죠. 계속 지금 당기순이익은 우상향으로 상승할 것이다. 코로나 국면이 회복되고 소주 맥주 판매량이 늘 거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상향할 것이고 자기 자본 수익률도 꾸준히 10배, 11배로 증가하죠.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의 기존 자본을 가지고 부채를 얹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지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ROE입니다. 이전에 4점, 2점, 1점, 1점에 비해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올해와 내년에 큰 폭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부채가 전혀 걱정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회사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이 ROE가 이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가 있어도 자기 자본 대비 그 부채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큰 폭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척도로 나타내는 게 바로 ROE죠. 이 ROE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자본 대비의 2배의 부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PER을 한번 볼까요? PER을 보시면 이전 5년 동안의 PER을 보시면 31, 39, 135, 51 큰 폭의 거의 뭐 30, 40, 50대 이건 너무 좀 솔직히 좀 너무 튀었고요. 30에서 한 50회 정도의 퍼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2021년도 12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의 예상을 실적을 봤을 때 퍼 비율이 20.24예요.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퍼가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30%까지 가려면 거의 퍼가 10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30%까지의 비율을 맞추려면 주가는 올해 이 실적이 무조건 유지된다 혹은 오버슈팅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 주가는 이전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 올해 코로나 종식 시점과 맞물려서 실적이 어떻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이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퍼 비율은 20%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수급도 연기금과 투신, 기관 쪽이 이미 인플레이션, 코로나 회복, 물가 상승 국면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재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큰 폭의 수혜를 입을 하이트 진로에
연기금과 투신이 이미 약 2월 초부터 계속 매수를 투신부터 하고 있었고, 연기금은 이미 1월달 올해 초부터 계속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보통 1년, 2년, 5년 막 이렇게 연 단위로 큰 폭의 투자 자금 흐름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미 연기금은 지금 이제 수급을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수혜주로 약간 갈아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음식료품 이런 쪽에 많이 수급이 돌리고 있고, 또한 약간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수급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이트 진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트 진로만 봤을 때에도 연기금은 꾸준히 물가 상승의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투신도 약간 중장기적인 이제 투자 성향이 나타나는데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중단기적인 실적을 내야 하는 이 보험업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도 잠깐 발을 담그고 여기가 맛집인가 들어오고 있죠. 일단 연기금과 투신이 계속 매수하는 이유는 기관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다, 물가 상승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를 해지 형태로 필수 소비재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 20년도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큰 폭의 코스피가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약간 쉬어갈 때죠. 성장주도 계속 보유하고는 있어야 되지만 포트폴리오를 이제 필수 소비재 쪽, 가치주, 경기방어주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조금 늘리는 쪽도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가 손꼽아 기다린 종목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저는 계속 봐드렸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보고 거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하고 목표가를 설정해보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솔직히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먹으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봉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은 제가 36,100원 상단을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36,100원을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월봉상에서 봤을 때 저는 항상 이 종목은 만약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 익절가를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하는지, 저번 방송 때 1월 18일날 방송했을 때도 엔벨로프 상단을 계속 돌파하는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때가 이때였거든요. 점선, 이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제가 설정해 놓은 월 엔벨로프 상단선입니다. 엔벨로프 상단선이고, 이 엔벨로프 상단은 이때 제가 방송할 때 돌파하는지 보자 했는데 돌파도 못했죠. 한 37,400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제가 37,250원을 돌파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37,400원을 찍었다가 37,200원을 다시 이탈하고 내일 쭉 밀리죠. 1월 18일 방송 이후로 37,250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손절을 해서 추후에 더 저가로 매수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보유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보유했어도 괜찮고, 저는 어차피 목표가를 51,000원으로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셨어도 괜찮고, 일단은 월봉상에서 봤을 때 1월달에 이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찌르고 다시 내려왔어요. 뭔가가 쑥 끌어내리는 흐름이 있었죠. 2월달에 25월봉을 지지하고 20월봉을 지지했다는 것은 아직 이 종목은 끝나지 않았다. 월봉상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I will be back 이라고 신호를 보내준 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5월봉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직 나 살아있다. 아직 올라갈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달 3월달 첫째 주에 이 제가 월봉상의 추세선을 이렇게 쭉 끊었을 때, 상단 저항 추세선을 딱 끊었을 때 이 저항선 3월달에 해당하는 이 선이 36,100원이었어요. 36,100원이 돌파하는지 봤는데 돌파를 했죠. 36,700원이 이제 저번 주에 종가고요.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단선을 돌파했지만 아직 월의 초기 때문에, 월초죠. 이제 첫째 주 지났습니다. 아직 한 3, 4주 남았어요. 그 주까지 이 월봉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확률은 반반입니다. 다음 주 3월 8일부터 이 월봉이 만약에 월초에 상승으로 나간다면 다시 한번 월 엔벨로프 이 상단선을 돌파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38,700원 월 엔벨로프 상단선을 설정하고, 이것을 저번처럼 찌르고 다시 내려올 기미가 보인다면
손절해야겠죠. 그리고 38,700원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홀딩입니다. 홀딩 어디까지? 4만원까지 다시 한번 시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월봉상에 38,7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월봉상에서 이 상단선 36,100원을 다시 이탈한다면 조정 방향으로 튼 거기 때문에 36,100원을 약간 손절 라인으로 월봉상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주봉상을 봤을 때, 제가 1월달에 방송했을 때 주봉상에서도 엔벨로프 상단은 이 지점입니다. 이때가 방송한 지점인데, 주봉상 상단 41,5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봤지만 이미 월봉상의 엔벨로프 상단선에서 이미 못 그쳤기 때문에 이 근처에도 오지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상이 38,700원을 돌파한다면 이 주봉상에서도 지금 고개를 들었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도 엔벨로프 상단선 이 4,4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이 4,400원을 다시 돌파 시도할 겁니다. 지금 고개 들었죠. 고개 들었습니다. 이때도 고개 들었지만 맥을 못 추고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카스 쪽이죠. 테라랑 라이블은 카스입니다. 카스가 이 시점에 신제품을 꺼내 들고 테라를 잡겠다고 시장에 선전포고했죠. 그때 이제 혹시나 테라 점유율이 다시 1위가 뺏기지 않을까, 잠시나마 지금 카스를 추월했거든요, 테라가. 그런데 뺏기지 않을까 우려로 이렇게 쭉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림없는 소리 다시 고개를 들러 올렸죠. 만약에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진다면 이 엔벨로프 상단 점선에 있는 44,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봤을 때 일봉에서도 제가 39,700원 뭐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39,700원 정도 엔벨로프 상단을 또 보자고 했고요. 지금은 엔벨로프 상단이랑 더 간격이 더 벌어졌죠.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의 엔벨로프 상단선을 돌파하기 이전에 지금 월봉과 주봉의 엔벨로프 상단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돌파하는지 보자고요. 그거 먼저 돌파하는지 봤을 때 36,100원 기준으로, 안에는 31,300원 정도의 기준을 봤을 때 박스권으로 아마 일봉상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생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박스권으로 행보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탈하지 말고. 근데 정확하게 31,400원 정도 지지하고, 이 이전부터 제가 이 박스를 그어놨는데 그대로 이 박스 하단 31,400원 정도를 바닥을 찍고 다시 박스권 상단이 36,1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201선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전략을 봤을 때는 이 3월 8일 월요일 아침에 이 종가 기준, 뭐 시가 기준도 좋습니다. 하여튼 차트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201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000원입니다. 201선. 이 3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고 지지하는 거는 5일선 36,100원 혹은 또는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손절가는 36,100원 5일선을 설정하고 37,000원을 돌파한다면,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4만원대까지 열려있는 거죠. 엔벨로프 상단, 일봉상의 엔벨로프 상단은 41,300원이죠.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이텍 진로는 보여주고 있죠. 저번 방송 때가 이 기점인데, 이때도 지금 정배열을 조금 이평선 수급을 완화시키면서 앞에 61선, 121선의 수급을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정배열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배열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 이탈한다면 11선, 21선까지도 한번 지지하는지 봐주자고 했죠. 근데 5일선을 이때부터 시작과 동시에 그 다음날 방송 끝나고 바로 이탈해버렸어요. 이때가 한맥이 출신됐다고. 이거죠. 이거 카스 쪽에서 한맥이라는 이 맥주병도 똑같이 색깔 똑같이 했어요. 완전 테라를 잡겠다는 도끼를 품고 이 한맥을 출시했죠. 이때 주가가 쭉 끌어안고 어느 정도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탈한 다음에 21선까지 봐주자 했는데 21선까지 이탈하면서 여기서 이제 손절가가 형성됐던 거죠. 손절을 했었다가 이 박스권에 다시 매수했다면 약간 레버리지 효과를 거뒀을 건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솔직히 직장인들도 많으실 거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냥 보유하는 게 제일 왔다였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201선 돌파하는지 41,300원까지 37,000원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테라와 하이텍 진로 소주를 믿고 끝까지 술 마시면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텍 진로 3월 8일 월요일 아침 장을 대비해서 한번 썰을 봤고요.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 하이텍 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주 브랜드 차미슬 진로, 맥주 브랜드는
필라이트 수입 맥주죠. 테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주류 회사입니다. 그리고 테라 진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홈술 유행에 힘입어서 가정용 제품 판매가 작년 2020년도에 증가했죠. 그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여태껏 볼 수 없는 초호황기를 맞이했고 실적도 큰 폭으로 역대껏 없었던 큰 폭의 800억이라는 큰 폭의 단기 순이익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고 언택트 시대가 완화가 된다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 뭐 업소 중심 축제도 새로 계속 생길 거죠. 대학 축제도 다시 생길 거고 MT도 대학가에서 생길 거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인 이제 소비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시장 침투율이 상승이 급속하게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필수 소비재의 단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죠. 언택트 시대가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경기는 활성화되겠죠. 이 경기가 활성화될 거고 뭐 소주 맥주뿐만 아니라 옷 같은 거 음식료도 마찬가지겠죠. 보복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초인플레이션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필수 소비재의 판매 단가는 상승할 거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무조건 올라가겠죠. 물가가 상승하겠죠.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뭐 음식료품, 옷 같은 거, 뭐 의식주죠. 의복,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겠죠. 이런 거에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하이트 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 종목이 있지만 하이트 진로는 지금 PER 비율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혜주로 한번 매매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수 소비재 이 물가 상승의 해지 수단으로 약간 물가 상승 수혜주 쪽으로 좀 틀어야 되겠죠. 필수 소비재 수혜주 물가 상승의 해지 기능으로서 하이트 진로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점도 2분기 이런 컨택트 시대가 열리면 판매도 좋아지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이제 지금 상대편에도 맥주를 한맥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해서 왕년의 1위 시장을 탈환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죠. 그렇다면 테라도 질 수 없죠. 지금 이병헌 씨가 한맥의 광고 그 모델이죠. 지금 이제 공유를 앞세워서 이제 똑같은 마케팅 비용을 늘려서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이미지 싸움이죠. 마케팅 싸움을 치열하게 벌릴 거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 지출 대비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향상되는가 그것이 수익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점에서 분기마다의 실적 재무제표 비율을 한번 계속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상단선 기준가격 엔벨로프 선으로 보겠습니다. 엔벨로프 선을 봤을 때 이 기준가격 엔벨로프 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고 첫 번째 가격은 37,000 당장 3월 8일 월요일 아침에 37,000원 201선을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를 못하고 36,100원이나 5일선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 36,100원 5일선을 한번 지지하고 다시 201선을 돌파한다면 새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5일선 지지하는 거 보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면 37,000원 돌파하는지 보고 손절가는 36,100원 혹은 5일선으로 지정하고 37,000원 월봉상에서 38,700원, 주봉상에서 44,000원까지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돌파한다면 그냥 홀딩, 돌파 못하고 5일선 및 36,100원을 이탈할 심보가 보인다면 손절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손절하고 추후에 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실적이 굉장히 꾸준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 PER을 적용해 봤더니 평균 PER을 적용해서 올해 기업 예상 실적치를 한 1,200억 원으로 잡았을 때 실적치를 반영했을 때 2021년 목표가는 수급이 받쳐주고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5만원대까지도 한번 보여집니다. 솔직히 조금 높게 잡아서 5만원이고 실제 가격은 한 41,000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가격과 지금 현재 주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주가 상승의 초입부라고 해당되고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조성이 된다면 51,000원대도 무난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기아차, 현대차, 뭐 2차전지, HMM 등등 기타 등등의 많은 성장주들이 곽강을 받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1년도는 2020년도와 같은 그런 장세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 파월 의장도 인정을 했죠.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폭락을 한 거거든요. 반면에 다우 지수들은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어떤 종목들이 많습니까? 이런 하이트 진로, 뭐 이런 경기 방어주, 가치주, 물가상승 수혜주, 필수 소비재주 중심으로 된 것이 바로 다우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고 다우 지수가 고개를 든다는 것은 이미 시장은 필수 소비재, 물가상승 수혜주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하이트 진로나 뭐 또 다른 뭐 KTNG, 의식주, 뭐 의복품, 식료품 이런 쪽의 수혜주, 물가상승 필수 소비재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트 진로는 이 말씀드린 이 가격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지지 않는 투자 전략을 가지실 수 있을 거다 봅니다. 일단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꾸준히 해주시면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계속 리딩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물가 상승 수혜주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